안녕하세요. 코드클럽 한국위원회 티처 트레이너 강영주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스크래치 3.0의 기본 사용법과 딥시 스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는 미국 MIT 연구소에서 교육용으로 개발된 블록형 프로그램입니다. 스크래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실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실행할 때에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스크래치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scratch.mit.edu 주소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화면은 매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르게 변하고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에 처음 접속하신 다음에 위에 보이는 메뉴에서 만들기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성이 됩니다. 튜토리얼은 닫아주시고 혹시 블록이 영어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여 한국어를 찾아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국어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오프라인으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스크래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시게 되고 화면의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게 되면 스크래치를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인지 맥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내 컴퓨터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래치를 직접 실행을 한번 시켜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에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스크래치를 실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블럭이나 카테고리들이 영어로 되어 있다면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해서 한국어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어를 찾아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PDF를 제공을 받으셨을 텐데 PDF의 1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스크래치를 배우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배우도록 할 거고요. 코드 블록 추가 및 삭제, 기본 동작, 키보드 컨트롤 사용하기, 스프라이트 배치하기 위해 XY 좌표 사용하기, 모양 및 show hide 명령 사용하여 스테이지 및 스프라이트 모양 변경하기, 화면에 여러 개 스프라이트 표시하기, 무한 반복 루프 사용, 스프라이트가 닿을 때 감지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는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고 다음 페이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를 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스테이지는 오른쪽에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무대라고도 표현이 되며 하나 이상의 배경, 이와 관련된 코드 블럭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고양이는 스프라이트라는 개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개체를 여러 개 추가하여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지의 이미지, 모양 추가 기능, 스프라이트와 관련된 소리, 스프라이트와 관련된 코드 블럭들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블럭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드 블럭 팔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코드를 연결하는 블록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코드 블록 팔레트에서는 블록을 선택하고 현재 스크립트 영역으로 드래그한 다음에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현재 스프라이트 영역이라는 부분이며 이곳에서는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코드, 모양 및 사운드를 코드로 조립하여 블럭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나와 있고요.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코드 작성은 항상 이벤트라는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블럭과 다르게 이벤트 카테고리에 있는 블럭들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모양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크래치에서 시작할 때는 이 이벤트 블럭을 사용하면 되시고요. 자,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라는 블럭을 끌어다가 스크립트 영역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으니 저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돋보기를 좀 클릭해서 확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할 건지 이제 그 다음 블럭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카테고리에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라는 블럭을 끌어다가 클릭했을 때 라는 블럭 아래에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드래그하여 블럭을 조립하면 됩니다. 두 번째 블럭이 스크립트 영역에 추가가 되었고요. 초록 깃발을 클릭하였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프라이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더니 안녕이라는 글자가 나오며 2초 후에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이제 블록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가운데쯤에 프로그램에서 원하지 않는 코드 블럭을 제거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시켜 놓았고요. 그 위에 이런 블럭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버리고 싶은 블럭이 있다라면 버리고 싶은 블럭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다시 카테고리가 있는 부분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블럭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삭제를 할 때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 밑에 모양을 바꾸기, 블럭 밑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라는 블럭을 제가 배열을 했는데 여기에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만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드래그해서 떼서 버리려고 하니 아래쪽 블럭까지 같이 따라오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내가 버리려고 하는 블럭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블럭을 먼저 떼어 놓으신 다음에 버리고자 하는 블럭을 드래그해서 카테고리로 이동해서 버리신 다음에 남아있는 블럭들을 원래 위치로 다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되돌리기, 주석 넣기, 블럭 3개 삭제하기 이런 메뉴들이 보이실 텐데 만약에 지금 방금 버렸던 블럭을 다시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되돌리기를 이용을 하셔서 블럭을 이렇게 다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제 시도를 통해서 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블럭을 모두 삭제하고 싶다라면 블럭 모두 삭제하기를 통해서 블럭을 모두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6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페이지에 있는 블럭들을 사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코드를 보니까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0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이 블럭은 동작 카테고리에 10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 위에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10만큼 움직이기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고양이를 다시 원래 위치쯤 이동을 시켜 놓으시고요. 약간 왼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0만큼 움직이기 대신에 10을 100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좀 더 많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동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종료가 되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진 않기 때문에 다시 테스트를 하실 때에는 스프라이트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참고해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을 그리도록 회전 블럭을 추가하는 동작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작 카테고리에 가시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 라는 블럭을 연결을 시켜 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마크 움직인 다음에 15도만큼 스프라이트가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사라지고 있으니 다시 올려다 놓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다시 테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블럭 사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 말고 5페이지에 보였던 블럭들 중에 안 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오른쪽 방향으로 15도를 회전시켜 놨기 때문에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서 보고 있으실 거예요. 자, 얘를 원래대로 돌려 놓으려면 스프라이트 메뉴에서 방향을 90도로 다시 원래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보이는 방향을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로 직접 90도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고 있죠. 자, 오른쪽으로 15도 회전하기라는 블록을 좀 버리도록 할게요. 자, 버리고요. 움직이는 건 다시 10만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고양이가 앞으로 걸어가는 형태를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에서는 그냥 걷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를 걷는 모양처럼 바꾸고 싶어서 형태 카테고리에 모양을 모양 1로 바꾸기라는 블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재 스프라이트에는 모양이 모양 1과 모양 2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은 어디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왼쪽 상단에 코드, 모양, 소리라는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모양을 가시게 되면 현재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모양 1과 모양 2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코딩을 한다면 우리가 고양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양은 모양 1로 선택을 하고 다시 코드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모양 1로 움직이면서 다시 모양 2로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10만큼 움직인 다음에는 모양 1, 그 다음 10만큼 움직인 다음에는 모양 2로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만큼 움직일 때 1번 모양, 다시 또 10만큼 움직일 때 2번 모양, 1번, 2번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1번 모양이 안 보이고 계속 2번 모양으로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얘는 1번, 2번을 계속 바꾸고 있지만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변경을 할 때 잠깐의 기다리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할게요. 이제 그 블럭이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이 블럭은 모양 1을 바꾸고 그 다음 10만큼 움직이는 사이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10만큼 움직일 때는 모양 1초 기다리다가 또 10만큼 움직일 때는 모양 2로 바뀌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1번, 2번. 자, 이제 고양이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5페이지에 보면 야옹 끝까지 재생하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은 소리 카테고리에 야옹 끝까지 재생하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자, 얘는 우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다 한번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크래치 블럭은 단독으로도 실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야옹 끝까지 재생하게 하는 블럭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한 단독으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야옹이라는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면 제일 위에다 위치를 시고요. 네. 다음에 움직이는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다 움직인 다음에 소리를 재생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야옹 끝까지 재생하기를 아래쪽에 붙여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한 다음에 야옹, 야옹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과 이 소리와 모양 블럭, 이동하는 블럭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블럭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야옹이라는 그 소리가 나온 이유는 현재 스프라이트가 고양이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에 야옹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다른 스프라이트였다라면 거기에 맞는 다른 소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에 맞게끔 소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저희는 6페이지까지 기본적인 블럭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7페이지는 우리가 작성하려고 했던 딥시 스시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스프라이트, 배경 등을 이제 직접 바꾸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7페이지 첫 번째에는 스테이지 무대를 선택해 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보이는 이 스테이지의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흰색이에요. 이제 여기에 배경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무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배경을 고를 수 있는 이 액자 모양 아이콘처럼 생긴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크래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경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PDF에 보이는 그 배경, 물속 배경인데 언더워터 2번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워터 2번을 찾아서 배경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맨 아래쪽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물속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뭔가 안 어울리지 않나요? 그럼 이번에는 고양이를 상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현재 배경에 맞는 스프라이트를 변경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지금 모양 탭을 눌러서 모양 고르기를 통해서 얘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양 고르기도 하실 수가 있지만 스프라이트를 바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을 하신 후에는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아이들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까 모양 1, 모양 2를 확인해 봤을 때 모양이라는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모양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모양을 고를 수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이제 상어에 대한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모두라는 스프라이트에서 찾으려면 A, B, C, D로 정렬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여기 카테고리에 보이는 대로 동물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검색어에 직접 샤크라고 치셔도 돼요. 스펠링을 치다 보면 스펠링 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것들이 이렇게 필터가 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샤크 2번을 추가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샤크 2번을 추가를 하고 고양이를 제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모양 탭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불편한 게 저희가 고양이도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어에 또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샤크 A, B, C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얘를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방법보다는 스프라이트를 넣으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상어 놓은 것들은 이렇게 삭제를 좀 하고요. 다시 코드로 넘어올게요. 자,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스프라이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에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추가 아이콘. 자, 얘는 스프라이트가 추가가 되는 아이콘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대로 샤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모양에서는 샤크 2의 A, B, C 세 개가 보였는데 지금 스프라이트에서는 샤크 2번이라고만 보일 거예요. 얘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아까 보셨던 A, B, C대로 바뀌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샤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스프라이트의 형태로 들어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샤크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눌러보시면 모양이 3개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PDF는 고양이에서 모양을 추가하고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삭제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하나를 더 넣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이렇게 하시면 상어 스프라이트의 모양 3개를 다 일일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고양이는 필요 없던데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면, 고양이는 필요가 없으니까 휴지통 아이콘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스프라이트에 작업을 했었던 이 코드들도 다 같이 삭제가 돼요. 만약에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코드는 상어 스프라이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스프라이트의 모양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스프라이트를 넣으신 다음에 고양이에 있는 이 코드를 상어 스프라이트에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복사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복사하고 싶은 블럭의 첫 번째, 저는 초록깃발 클릭했을 때부터 다 같이 복사를 할게요. 자, 얘를 끌어다가 상어 스프라이트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상어 스프라이트가 살짝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초록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드래그해서 상어 스프라이트에 움직이고, 상어가 약간 이동할 때, 반짝반짝처럼 이동할 때 마우스를 놓으시면 상어 스프라이트에도 이렇게 똑같이 코드가 복사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PDF에서는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모양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써놓은 게, 코드를 복사하지 않고 기존에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모양을 여러 번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니, 저는 스프라이트를 하나 넣고 고양이에 있는 코드를 복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는 거를 알려드렸고요. 수업을 하실 때는 이제 봉사자님들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필요 없으니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상어 스프라이트에서도 블럭의 코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럭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딥시 스시라는 프로그램은 이 상어가 아기 물고기를 잡는 그런 게임인데요. 우리 보통 게임을 하게 되면 이 스프라이트로 움직이는 거를 키보드로 많이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9페이지에 보시면 화살표 키로 상어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짐작하셨듯이 이벤트와 동작 카테고리에 있는 블럭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에서 항상 시작할 때는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상어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동에 관련된 거는 동작 카테고리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아까는 초록깃발을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키보드에 조작을 하면 시작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라는 블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럭을 사용하신 다음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오른쪽, 왼쪽 화살표, 그 다음에 어떤 키든지 키보드에 어떤 키가 눌려지면 이런 이벤트가 될 거고, 이제 각각 알파벳 A부터 Z까지 숫자 1부터 9까지 키보드에 이벤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화살표 키의 위아래 좌우를 이용해서 상어를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4개의 이벤트 블럭이 필요한데, 자, 그때마다 이벤트 블럭을 불러와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이제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라는 이 블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럭을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바꾸기, 또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오른쪽 화살표 키로 바꾸기, 네, 하나 더 복사해서 왼쪽 화살표로 바꾸기. 자, 이렇게 블럭들을 복사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보통 우리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작 카테고리에 10만큼 움직이기를 이동을 할 거예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잘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상어 스프라이트가 뒤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을 가져다 연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주어서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기를 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왼쪽 화살표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이동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이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을 시키려고 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뒤로 움직일 때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방향을 바꾸진 않고 그냥 그대로 뒤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가 디버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상어가 위로 이동을 해야 돼요. 스크래치에서는 우리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X좌표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Y좌표라고 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10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을 썼기 때문에 X좌표 이동하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10만큼 움직이기 대신에 X좌표를 얼만큼 바꾸기를 하셔도 되지만 10만큼 움직이기를 쓰셨고요. 위쪽, 아래쪽 이동을 할 때는 위아래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Y좌표 값을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 화살표일 때는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쪽 화살표 눌러보면 정말 위쪽으로 10만큼 이동을 하고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도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가지고 올게요.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상어 스프라이트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왼쪽 화살표 눌렀었던 것처럼 반대로 내려올 수 있는 마이너스 값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쪽 화살표 눌렀을 때, 아래쪽 화살표 눌렀을 때,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네, 왼쪽 화살표 눌렀을 때 이제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네, 이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10페이지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제 11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상어는 이제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움직인다는 거죠. 봉사자님들 아시겠지만 영국에 있는 라즈베리파이 재단의 콘텐츠를 가져다 쓰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직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게임이라고 상상을 했을 때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보통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는 상어가 처음에 위치한 원래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이 게임을 시작을 할 거고, 시작이 되었을 때 상어 스프라이트의 X좌표 좌표를 변경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의 시작은 초록 깃발을 눌러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된 다음에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서 게임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를 이동하였을 때라는 이 이벤트 블럭 외에 초록 깃발을 눌렀을 때로 시작할 수 있는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다 놓고요. 초록 깃발을 클릭하면 이 상어가 어느 좌표에 있던지 항상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동작 카테고리에서 X, Y를 이동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블럭을 가져다 붙여 놓으실 거고요. X좌표는 180부터 마이너스 180의 좌표값을 이용하실 수 있고, Y좌표는 240에서 마이너스 240의 좌표값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X와 Y가 만나는 가운데 부분의 좌표값은 0이에요. X0, Y0으로 이동하기라는 블럭을 만들어 놓으면 초록 깃발을 클릭하면 항상 X, Y가 만나는 가운데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좌표값은 어디에서 보실 수가 있냐면 스프라이트 목록에 보시면 X값과 Y값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보시면 이 좌표값이 변화가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초록 깃발을 누르면 제자리 위치인 0,0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이들에게 약간 생각하는 문제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을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항상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 퀴즈 형태로 제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상어를 움직일 수 있고요. 이제 물고기를 잡을 시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고르기 버튼을 클릭하여 물고기 스프라이트를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고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네, 물고기 스프레이트를 고르기 위하여 동물이라는 카테고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PC라고 검색어를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 여기 바로 PC라고 물고기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이제 그 PC의 모양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상어에 비해 약간 큰 경우 크기를 조절하는 메뉴를 사용하여 두 스프라이트를 모두 적당한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상어보다 조금 큰 것 같으니 크기를 한 80 정도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상어 스프라이트는 조금 커야 되니까 110 정도로 변경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스프라이트를 더 크게 또는 작게 만들려면 크기 숫자를 변경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꼭 저랑 똑같이 만들지 않으셔도 봉사자님들께서 적당한 크기를 찾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적당한 크기가 어떤 건지 이것저것 바꾸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플레이어의 도움 없이 물고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플레이어는 상어로 움직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다음 단계가 어떤 건지 미리 알려주고 있고요. 1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이제 상어 스프라이트에 관련된 코드인데요. 현재 상어 스프라이트의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보면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방향이 바뀌지 않고 스프라이트가 뒤로 가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이대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90도 방향복이에요. 방향은 이제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니 이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쓰시게 되면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러는지 직접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는 왼쪽 화살표에는 방향을 바뀌게 하기 위해서 블럭을 하나 추가할게요. 동작 카테고리에 보시면 90도 방향 보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가져다가 왼쪽 화살표 키 눌렀을 때 바로 밑에 추가를 하고요. 90도는 오른쪽을 보는 거고, 지금 얘는 이제 왼쪽을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90도로 진행을 할게요.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좀 뭐가 이상하다 라고 지금 계속 생각은 드실 거예요.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이 바뀌었는데 방향이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얘가 다시 원래대로 와야 되는데 또 원래대로 오지도 않고, 내가 눌렀을 때 왼쪽 화살표를 눌렀더니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더니 왼쪽으로 가고, 지금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어떤 코드를 추가를 해줄 거냐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방향이 90도로 다시 세팅이 되게 할 거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마이너스 90도가 되도록 세팅을 할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처음에 얘가 90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왼쪽을 누르던 오른쪽을 누르던 내가 항상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 눌렀을 때도 90도 방향 보기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를 때 90도 방향 보고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0도 방향을 보면서 10만큼 움직이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오른쪽 화살표 키는 제대로 동작을 해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10만큼. 근데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방향이 뒤집어지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분명히 나는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디버깅은 1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0만큼 움직이기 블럭의 값을 마이너스 10이 아닌 다시 10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이 마이너스 90도로 전환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보통 수학에서도 마이너스가 같이 나오면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얘도 마이너스 90도에 마이너스 10만큼을 가라고 하니 방향도 바꿨는데 마이너스 10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플러스가 되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를 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하려면 왼쪽 화살표에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10만큼 움직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왼쪽 화살표 눌렀을 때 이제 이동은 제대로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나는 방향만 바뀌어서 좌우만 뒤집히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상하도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얘에 대한 회전 방식이 지금 현재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나는 얘를 방향을 바꿔도 회전은 되지 않고 회전은 좌우로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블럭이 동작 카테고리에 회전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기 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얘는 왼쪽 화살표 눌렀을 때에다도 넣어도 되고요.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넣어도 돼요. 회전 방향을 왼쪽, 오른쪽만 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데, 똑같은 블럭을 지금 두 번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주는 게 아니라 클릭했을 때라는 부분에 아예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즉 클릭했을 때는 이 게임의 초기화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회전 방식은 얘가 방향을 어딜 보든지 왼쪽 오른쪽만 이동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클릭했을 때 라는 부분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왼쪽 화살표 눌렀을 때 이제는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도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 1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어 스프라이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방향도 맞게 잘 이동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물고기 스프라이트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고기 스프라이트는 스스로 수영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게임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물고기를 화살표키를 이용해서 상어가 이렇게 잡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이 되면 이 물고기 스프라이트는 내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은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 카테고리에 신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을 주어서 얘가 움직이도록 할 건데, 클릭했을 때 신만큼 움직이기라고 블럭을 만들면 한 번만 움직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는 계속 자유롭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어 카테고리에 무한반복하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이 무한반복하기라는 블럭을 신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 안에다 넣어주고 조립을 한다면 이 신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은 계속 내가 정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스크래치는 정지를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물고기의 x, y 좌표값을 0,0으로 변경을 시켜서 물고기가 다시 나타나도록 할게요. 네, 중간쯤에 보면 물고기는 방금 무대 옆으로 추락했고, 이제 이 얘기가 무한반복하기라는 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상어가 물고기를 잡기에는 물고기가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물고기가 이동 후에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제어 카테고리에 가면 제가 그 고양이 스프라이트로 움직일 때 잠깐 이게 이동하는 걸 보기 위해서 기다리기라는 블럭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고 1초는 또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으니 0.5초 기다리기라고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얘가 이제 움직임이 좀 늦게까지 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얘는 벽 끝에까지 가서 멈추지 않고 계속 무한반복하기라는 코드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무대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블럭을 넣어줄 거냐면 이 스프라이트가 무대 끝에 닿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무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 라는 벽에 닿으면 튕기기 라는 블럭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작 카테고리에 가시면 벽에 닿으면 튕기기 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이 블럭을 0.5초 기다리기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0.5초 기다리기라는 시간 텀을 두면서 물고기가 움직이고 있고요. 물고기가 이제 벽에 닿게 되면 아까와 다르게 더 이상 무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 이렇게 튕겨서 다시 무대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벽에 닿아서 튕겼을 때 좌우만 움직이고 상하는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얘도 이렇게 상하가 지금 뒤집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고치시면 될지는 저희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미리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0.5초가 조금 늦었죠? 0.2초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럼 이제 진행을 하다가 벽에 닿으면 튕기면 무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무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튕겼을 때 좌우만 바뀌기 때문에 상하는 뒤집어지지 않고 이제 제대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에게는 이 회전 방식 가르쳐 주지 않고요. 무한반복하기, 그 다음에 움직이기, 기다리기,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것만 가르쳐 준 다음에 벽에 닿아서 튕겼을 때 얘가 상하로 뒤집어지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고 퀴즈 형식으로 내주셔서 회전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를 실습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5페이지 아래쪽으로 갈게요. 이전보다 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패턴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라기보다는 너무 단조롭지 않나요? 똑같은 위치로 좌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패턴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요. 더 랜덤하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스크래치에서는 랜덤 기능을 지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가 움직이는 방향이 10만큼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만큼 움직이되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회전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아까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라는 블럭을 사용을 해봤어요. 자, 얘를 10만큼 움직이면서 회전이 되도록 이 10만큼 움직이기 아래쪽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15도만큼 회전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5도만큼 회전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15도만큼 회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얘도 또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회전 각도를 똑같이 15도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그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난수 블럭을 하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카테고리에 가시면 1에서 10 사이에 난수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얘를 회전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회전값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15도 회전하기라는 부분에 난수 블럭을 이렇게 끼워서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1에서 10 사이의 난수도만큼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어떨 때는 1도만 회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8도가 회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6도가 회전할 때도 있어서 회전값이 조금 달라지는 거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난수는 뭐 꼭 10까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이제 봉사자님들과 해서 이것저것 넣어본 다음에 가장 좋은 그 최종 종료의 난수 값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15도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1에서 15도 변경을 했더니 난수 값이 이제 조금 다르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5초 기다리기라고 PDF에는 되어 있는데 굳이 0.5초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서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 좀 지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0.2초도 했더니 이것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0.05초 정도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0.05초 정도 하니까 이제는 좀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고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테스트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난수값을 변경할 때 최대값은 1에서 10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굳이 꼭 10 사이 아니어도 최종값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물고기 잡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걸로는 이제 16페이지까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7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어가 움직이고 있고 물고기가 수영하지만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보면 물고기가 움직여요. 그리고 상어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확인이 되는데 이 프로젝트는 상어가 물고기를 잡는 게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어가 물고기를 잡으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거는 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어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물고기에 닿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는 좀 커서 마찬가지로 상어가 얼마 움직이지 않아도 물고기에 바로 닿네요. 자, 이런 크기들은 학생들과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한 90? 네, 너무 크니까 너무 금방 네, 물고기가 네, 사이즈를 조금 줄이니까 조금 어려운 게임이 되었네요. 자, 요거는 이제 학년을 보시면서 좀 저학년이 있는 친구들은 크게 해서 빨리 애들이 그 잡아야 좀 재미있어 하니까 빨리 잡을 수 있게 해주고, 고학년 친구들에게는 조금 사이즈를 줄이셔서 이제 여러 번 해서 잡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상황 보셔서 사이즈는 조절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가 상어의 입으로 들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꿔 보겠습니다. 먼저 물고기가 상어에 닿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어 블록 및 감지 블록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와 감지, 이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제어 카테고리에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이거는 이제 물고기 스프라이트에서 작업을 해 주실 거예요. 제어 카테고리에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조건문이 이제 나오게 돼요.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우리가 초록 끝발 클릭했을 때 회전 방향, 무한 반복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순차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블럭을 실행한다 라고 해서 순차 구조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보면 반복하기가 있어요. 요 반복하기라는 것 때문에 순차 구조이지만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반복을 하면서 순차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반복문이라고 해요. 자, 아이들에게는 뭐 굳이 이렇게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봉사자님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에 이어서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조건 구조예요. 조건이 맞으면 참여되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블럭을 실행을 해라 라는 조건 블럭이 될 거고요. 이 조건 블럭은 어디에 넣을 거냐면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아래쪽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만약 뭐뭐라면 이 물고기 스프라이트가 상어 스프라이트에 닿았다면 이라고 조건을 만들도록 할게요. 닿았다면 이라는 얘기는 상어가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조건식은 감지 카테고리로 이동을 해서 어디에 닿았는가 라는 블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 여기 있네요.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 자, 이 블럭을 육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조건식의 육각형 블럭에 이렇게 끼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 라는 블럭을 넣어주고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를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어에 닿았는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스프라이트를 샤크2 상어에 닿았는가 라고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상어에 닿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얘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상어에 닿았는가 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올 블럭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상어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사라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벽에 닿았는가 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형태 카테고리로 이동을 해서 이 스프라이트를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기기 블럭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숨기기 블럭을 사용하여 상어가 물고기를 먹는 것처럼 물고기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상어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작할 때 지금 좌표값을 조금 바꿀게요. 상어는 처음 시작할 때 0,0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물고기는 시작하는 좌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얘가 0,0에서 시작을 하니까 얘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옮겨 놓고 나니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199, 한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y좌표는 143이니까 뭐 한 145,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동작 카테고리에 XY 뭐뭐로 이동하기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스프라이트 목록에서 이미 XY 좌표값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동작 카테고리에 XY 블럭을 가지고 오면 그 좌표값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요거는 상황에 맞게끔 꼭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세팅하는 의미로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물고기 스프라이트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어도 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가 상어에 물고기가 닿으면 네, 물고기가 이렇게 사라지네요. 잡힌 것처럼 잘 보이고 있습니다. 15도 하니까 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도 같고 좀 그러네요. 네, 뭐 적당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1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죠. 상어가 물고기를 잡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서 다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물고기가 보여야 돼요. 보이는 상태에서 x-200, y-145로 이동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숨기기로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얘가 숨겨진 상태로 그대로 다음 프로그램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항상 보이고 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네, 초록 깃발 클릭했을 때 밑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고기 나오네요. 그리고 물고기가 상어에 닿으면 물고기가 사라지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시 물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제 18페이지 가운데쯤 볼게요. 코드가 전부 다 괜찮아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도 아까 테스트를 할 때 보셨겠지만 초록 깃발을 누른 다음에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요. 그럼 이제 물고기가 숨겨지고 다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지 버튼 누르고 다시 또 시작하기 버튼 이렇게 매번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물고기가 잡힌 다음에 약 1초 정도를 기다린 후에 이 물고기가 다시 나타나서 돌아다니도록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숨겨진 다음에 즉 잡힌 다음에 1초 정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라는 블럭을 숨기기 블럭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1초 후에 다시 얘가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단 보여야겠네요. 네, 보이고, 자,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인 다음에는 이것도 위치로, 어느 위치에서 딱 나타나야 되니까 위치로 이동하기 이 블럭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XY 어디로 이동하기.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이동한 다음에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동한 다음에 보이면 숨겨진 상태에서 어느 위치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데, 보여진 다음에 이동하게 되면, 예를 들어, 물고기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보였다가 또 어느 순간 이쪽으로 뿅 하고 이동하게 이렇게 보여서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동을 한 다음에 보이도록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위치가 지금 이 상태라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라면 잡히고 1초 후에 또 이렇게 나타나요. 네, 잡히고 네, 1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항상 134의 y는 4에서 이동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어느 지점이 딱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지정은 하지 않고 x 좌표의 특정한 위치가 아닌 난수값의 좌표, y도 특정한 위치가 아닌 난수값의 좌표에서 매번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XY 좌표값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난수값을 이용을 해서 좌표값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연산 카테고리에 가면 1부터 10 사이에 난수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아까 회전했을 때 사용하셨던 블럭이고요.
이 블럭을 x 좌표 값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현재 스크래치에 x 좌표는 마이너스 240부터 플러스 240이라는 좌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를 마이너스 240부터 240의 난수를 발생을 시켜서 그 중에 하나의 숫자가 나오면 그 x 좌표에 물고기가 나타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난수값을 한번 또 가져와서 이번엔 y좌표에. 자, y좌표는 마이너스 180부터 180 사이의 좌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난수값을 발생을 시켜서 위치를 지정을 해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하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아까 마이너스 200에서 145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했었고, 이제 얘가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닿으면 1초 후에 난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위치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클릭했을 때 이 위치에서 시작해라 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 저희가 난수를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얘는 이제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버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봉사자님들이 테스트 해보시면서 시작 좌표값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아래쪽에서 난수 발생하고 있으니 굳이 시작 좌표값을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빼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18페이지 아래쪽에 이 프로젝트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아직 점수를 저장하거나 이겼는지 알려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게임이어서 우리가 그 상어가 그 물고기를 잡도록 이렇게 움직여서 잡히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하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 점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19페이지에 점수 만드는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가 잡은 물고기의 수를 점수로 저장하고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 초기화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게임 중간에 상어가 물고기를 잡으면 잡은 만큼 이제 점수에 쌓이게 되고, 다시 초록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점수는 다시 초기화 0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이제 이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하나 더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변수라는 카테고리에 가시면 나의 변수라고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변수 만들기를 통해서 변수를 하나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변수는 지금 요 물고기 코딩 쪽에서는 블럭이 조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상어에다가, 얘는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어 스프라이트에 넣으셔도 되고 물고기 스프라이트에 넣으셔도 돼요. 이 코딩이 시작이 될 때 되는 부분이라서 뭐 어디에 넣으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만들어야 될 텐데, 변수라는 개념을 좀 먼저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변수는 변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의 어느 일정한 방에 나의 이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간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데이터는 이제 마지막 데이터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항상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 카테고리를 이용을 하셔서 변수 만들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변수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 변수의 이름은 점수라고 지정을 할게요. 한글을 쓰셔도 되고 영어를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 네, 하게 되면 이렇게 점수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하나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대 영역에서도 이렇게 점수라는 변수가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이 점수의 앞에 보이는 체크를 없애셔서 선생님 저는 점수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때는 그 변수 카테고리에 가셔서 보이게 하고 싶은 변수 앞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제 상어가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변수를 업데이트하여 점수를 증가시키고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 변수를 초기화하여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변수를 초기화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할 때라고 했으니까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고,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하기 불러. 예, 요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록 깃발 클릭했을 때 바로 아래에다 놓도록 할 거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변수는 나의 변수가 아니라 점수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이기 때문에 삼각형 버튼 눌러서 점수로 변경할게요. 클릭했을 때 점수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의 값은 항상 0으로 정하겠다라고 초기화, 세팅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어가 물고기를 잡으면 변수에 1점씩 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 스프라이트에 이제 잡혔을 때 점수 올리는 부분은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스프라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자, 여기죠. 만약 상어에 닿았는가 라고 하면 숨겨라 라고 했어요. 상어에 닿았다는 이야기는 그 물고기가 잡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 점수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변수를 1만큼 바꾸기 라는 블럭을 숨기기 위에 넣으셔도 되고 숨기기 밑에 넣으셔도 돼요. 얘는 뭐 어디에 넣으시든지 크게 관계는 없고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의 변수가 아니라 점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점수라고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점수의 변수가 1씩 증가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1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나타나서 잡으면 2 증가가 되고 있고 네, 또 다시 얘를 잡으면 네, 4 네, 5 네, 점수가 증가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하실 때 이제 마지막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화면이 조금 작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상단 전체 화면이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초록 깃발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게임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게임을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실 때는 여기 전체 화면 바꾸는 아이콘 눌러서 다시 돌아가시면 되고요. 저희 PDF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아이들과 하시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저장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선택하셔서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뭐 물고기 잡기 혹은 딥시 스시 네, 편하신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중간중간 처음에 저장을 하고 중간중간에 뭐 다운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 기존의 파일 이름에 덮어쓰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스크래치 3.0은 그 기능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서인지 저장하기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다른 이름 저장 대화 상자가 나오면서 파일명을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그냥 똑같은 우리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으니까 물고기 잡기 눌러서 저장을 계속 덮어쓰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은 아이들에게 첫 시간에 가르쳐 주시고요. 수시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스스로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장을 하시고 나서 이제 스크래치를 닫으려고 X 단추를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저장을 했음에도 이제 얘는 정말 스크래치를 닫을 거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리브 눌러서 네, 종료를 해주시면 돼요.
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내가 만든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내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동시에 오픈이 돼요. 근데 이제 스크래치에서는 그건 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만든 파일을 통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더라도 내가 만든 파일은 보이지 않고 스크래치 프로그램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스크래치 3.0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뭐 파일이 지워졌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나? 라고 되게 고생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얘는 파일을 통해서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여실 때는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한 다음에 파일에 load from your computer라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이렇게 불러 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더블 클릭했을 때 파일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인지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속도가 조금 빠른 아이들이 있고요. 속도가 좀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다 해놓고 기다리는 도중에 이제 딴짓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속도가 빠른 아이들에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딥시 스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한다면 지금 저희가 상어가 물고기를 잡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점수가 10점이 되면 뭐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겠다. 이제 그거에 관련된 코드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점수가 10점이 되면 물고기가 움직이는 속도를 조금 더 뭐 빨리 하겠다.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빨리 끝난 아이들에게는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한두 개씩 미리 준비를 해 가셔야 그 아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되게 딴짓을 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딥시 스시라는 프로젝트를 활용을 했지만 그 코드클럽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한 번씩 다 해보시고요. 수업에 가실 때 이제 내가 이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제까지 만들어 가시면 더 풍성하고 좋은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강좌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들으시고 나도 스크래치의 모든 기능을 다 아실 수는 없으실 테지만 이 스크래치가 워낙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도 이제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과 재미있는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